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웹툰 나빌레라,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작품들은 모두 부천에서 탄생해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난해 문을 연 웹툰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신인 작가들과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이제 2조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중순 문을 연 한국 만화 웹툰 아카데미. 이번 기회를 통해 30대 주부 이지한 씨도 10년 만에 다시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거치며 경력이 단절된 이 씨는 전공을 살려 늦깎이 웹툰 작가의 꿈에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합격했다는 소리 듣고서 사실 되게 기뻤어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합격했다고 해서 혼자 막 쪼그려서 울고 있는 남편이 오더니 여보 왜 울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업은 대부분 유명 웹툰 작가들인 교수진과 1대1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평범한 이야기에 되게 평범한 주인공인데 막 이 컷 연출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웹툰 만화들이. 2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웹툰 작가 지망생의 길로 들어선 30대 남성. 수업을 들으니 목표도 점차 뚜렷해집니다. 데뷔가 일단 저한테는 좀 가장 큰 좀 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워보고 싶었고 일단 트렌드에 있어서도 독자들한테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육에 참여하는 연구생은 모두 22명. 지원자 220여 명이 몰리며 경쟁률만 10대 1에 달했습니다. 개인 작업 공간이 제공되고 작품 전시, 창작 비용도 지원됩니다. 앞으로 8개월 동안 과제와 평가 등 경쟁을 거쳐 15명 안팎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는 현업 작가를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번 입학이 되신 분들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닌 중간에 4쿼터제를 운영을 하는데 쿼터별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 매년 성장을 거듭하던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1조 8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출판 만화 중심이었던 일본에서 한국형 웹툰이 성공을 거뒀고 지난달 말 이탈리아 최대 만화 축제인 나폴리 코미콘에서도 한국 만화와 웹툰이 공개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제 웹툰이 사실 상당히 많이 산업화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시장은 약간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서 또 이제 글로벌 쪽에서도 한국 웹툰들이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산업 흐름에 발맞춰 작가와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웹툰 업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20일 개최하기로 했던 서울 5호선 연장 관련 인천 김포 합동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당초 대광위는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김포시 간 합의 도출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각 지자체별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취재 결과 대광위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광위 관계자는 아직 다음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자체 사정이 아닌 대광위 내부 사정으로 인한 연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한 뒤 이달 중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지자체 간 중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 신분 여성을 가두고 폭행한 한국인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강도, 감금, 영리 약취,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모두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A씨 등은 지난 3월 24일부터 열흘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 소재 마사지 숍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신분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상태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신분인 B씨에게 절도 혐의를 씌워 강제 출국시키려 시도하다 경찰의 범행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의 월 평균 수입은 약 16만 원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데요. 이에 한 지자체에서는 폐지 수집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폐지 수집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폐지 수집하는 일을 해온 박연희 할머니. 하루 종일 동네를 돌며 술에 가득 채워도 박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하루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네. 가득 찬 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30kg. 30킬로. 응. 100kg 해야 그게 5,000원이잖아요. 뭐 하루 종일 하면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한 입어야 돈만 원도 못 벌어. 한 달에 약 20만 원. 이마저도 한 달 중 20일 넘게 꼬박 폐지를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에 약 4만 2천 명으로 이들이 하루 5.4시간씩 주 6일을 일해 버는 돈은 한 달 평균 15만 9천 원가량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의 한 지자체에서는 10년 전 폐지 수집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버자원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된 폐지 수집 노인은 14명. 조합원들이 매달 10,000원의 조합비를 내면 조합은 손수레와 안전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멀리 떨어진 고물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폐지를 팔 수 있도록 동네의 수거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편하긴 하죠. 편하고 한 달 목돈 타니까 여기서 멀어요. 저 이막시장 있는데 거루 가져갔어. 최근에는 해당 조합이 위치한 지자체에서도 자원 수거와 관련한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중 폐지 수집과 관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장형 사업인 희망 손수레 사업인데 실버자원 협동조합과 연계해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운영 중입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8천여만 원으로 조합에 속한 폐지 수집 노인들은 개인 수거량에 따른 수익금에 더해 매달 18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희망손수레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1인당 267만 원이 지원이 되며 시니어 폐 건전지 수거 사업하고 에코온 페트 수거 사업 그리고 시니어 폐 의약품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와 연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축 아파트의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관계 기관들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6개월 이내에 입주 예정인 전국 171개 신축 아파트 단지 중 20여 곳인데요. 최근 부실 시공이나 하자 판정, 벌점 부과가 많았던 시공사들의 공사 현장입니다. 합동 점검단은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부동산 매매 가격의 하락폭이 5개월 연속 축소한 반면 전세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2024년 4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지역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난 3월 마이너스 0.06%에서 4월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축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0.35%부터 축소된 매매 가격은 5개월 연속 지속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와 서구, 남동구, 계양구, 동구는 상승했으며 부평구와 중구, 미추홀구는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0.3%로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69%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 0.47%, 부평 계양구 0.37%, 서구 0.17%, 동구 0.12%, 미추홀구 0.11% 등입니다. 지가 변동률은 2월 0.14%에서 3월 0.156%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연수구와 서구는 인천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청약 당첨 시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 바 있는데요. 5월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는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고 현역 장병 가입도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요건도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산지를 현장 단속한 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약 17,000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 규모였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의왕시의 한 임야를 허가 없이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B씨는 군포시의 한 임야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식품 용기와 위생용품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해당 플랫폼사의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라인이나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 상담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인천 상륙작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0일 올해 제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고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시에 전달한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인천 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단행된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과 미국, 영국 등 8개국 216척의 함정이 투입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시는 올해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과 시가행진, 평화안보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4월 역대 최대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한 달간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31만 4,247TU로 지난해 동월 대비 9.3%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난달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컨테이너의 물동량은 16만 199TU고 수출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14만 7,742TU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5%, 10.1%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중국이 9만 149TU로 가장 많았고 태국 1만 477TU, 미국 4,793TU 순입니다. 수출은 중국이 9만 3,248TU로 가장 많았고 대만 6,504TU, 말레이시아 4,115TU 등입니다. IPA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고차 수출 상승세로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사장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업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감점 심사제를 시행합니다. 더불어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재계약 시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